오늘은 윤석열 총장 징계위원회 결론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정직 2개월, 해임, 면직, 정직까지는 중징계에 해당하지만 중징계 중에서는 가장 낮은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정직, 그것도 2개월. 어떻게 봐야 할까요? 패널들과 얘기 나눠보기 전에 먼저 여야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정치적 분위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김남국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 네, 안녕하세요.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네, 정직 2개월 결론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결론을? 네, 우선은 절차적인 부분과 결론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좀 평가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징계위원회가 결론에 도달한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절차적인 권리를 충분하게 보장하고 또 윤석열 총장에게 충분한 소명할 기회를 좀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징계위원회의 최대한 노력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정직이라고 하는 2개월 결론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징계의 사유가 된 사안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심각하고 중대한 어떤 그러한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 2개월이 나왔다라는 점에서 조금 납득하기 어렵고요. 예컨대 그 음주운전을 한 번 한 것만으로도 해임 처분이 된 검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지시를 불이행했다라는 것만으로도 면직 처분이 되기도 하는 것에 비추어 보면 이 사안을 좀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결론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정직 2개월이 약하다 이 말씀인가요? 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김남국 의원이 징계위원이었으면 어떻게 정했을 것 같습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들은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라고 볼 만한 그런 사안들도 포함하고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한 굉장히 위중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고려하면 최소한 정직 6개월 이상이라든지 네. 면직 정도, 해임 처분까지도 충분하게 고려할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 좀 그런 점에서 사안의 무게에 비춰봤을 때 적절한 양정인지 여부는 의문이 좀 남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절차 얘기하셨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 공정성 확보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징계위원회에서 결론 내리기까지 쭉 과정을 지켜보셨는데 이런 부분 잘 지켜졌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우선은 계속해서 윤석열 총장이 기피나 이러한 것들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언론에서 많이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을 했는데요. 오히려 징계위원회에서 이렇게까지 그 징계 대상자의 권리를 보장해 준 적이 없었습니다. 기피권을 행사했는데 사실상 기피권이 남용됐다라고 볼 정도로 기피권을 행사를 했었고요. 또 그다음에 이 안에서 보장된 여러 가지 절차적 권리를 보면 열람 복사도 허용해주고 또 유리한 증인 신청을 대부분 다 받아줘가지고 또 거기에 신문에 또 참여까지 했기 때문에 충분하게 실질적인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고 보이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어떤 절차적 권리 그리고 또 법원에서 지적을 한 그러한 어떤 징계 대상자의 방어권을 실질화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징계위원회 결과를 보고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아마 이르면 오늘 중에 제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대통령 제가가 나면 바로 이제 정직에 들어가겠죠. 네, 그런데 김남국 의원 보시기에 생각하시기에 윤석열 총장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옳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소송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징계위원회 과정에서 충분하게 소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았고 그 어떤 공무원보다 많은 그 권리 행사를 했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다소간에 본인이 만족스럽지 못한다, 거기에 승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국민과 검찰 조직을 위해서라도 불복하거나 소송에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이고요. 또 특히나 이번에 징계 결론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더한 중징계가 예상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직 2개월에 그쳤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무익한 소송은 좀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사권자에 대한 도리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인사권자에 대한 도리를 생각하지 말고 국민에 대한 도리를 먼저 좀 생각해서 더 이상 이렇게 막 소송이나 이런 걸로 또 항명해서 조금 시끄럽게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소송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를 떠나서 정직 2개월 마치고 돌아와서 총장직을 잘 수행하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정직 2개월에 담긴 의미를 헤아려서 그만두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징계위원회의 결정은 총장직을 수행하는 데에 부적격하다라고 판단을 전 내렸다라고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미로 어떻게 해석하고 공무원으로서 어떤 행동을 할지는 윤석열 총장이 더 숙고하면 그 답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이고요. 지금 윤석열 총장이 조직을 이끌었던 모습은 선택적 정의, 정말 편향되고 편파적인 수사, 그리고 검찰의 수사권을 남용했다라고 할 만한 수사들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언론에서 비호해주고 언론에서 방어해주니까 여기까지 왔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반성과 비판도 전혀 하지 않는 그러한 부분을 다시 한번 이번 징계위원회 결정과 함께 스스로를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남국 의원께서는 정직 2개월 예상보다 약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 소송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국민의 뜻을 이번 기회에 좀 잘 살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